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킴과 함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바닥 찍고 턴할까? 오늘 양대지수 차트 보니까 와 네. V자 반등입니다. 뭐 이렇게 대한민국 증시는 예. 급변합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래서 네. 물론 저희가 이번에 하락할 때 정상적으로 하락했다고 보기 좀 힘들겠죠. 그리고 네. 뭐 정상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레버리지가 끌고 내려갔었죠. 근데 이게 레버리지 청산되면서 뭐 매크로 지표와 함께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갭으로 빠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부분들이 약간 뭐 정책적인 효과와 함께 돌아가기 시작하는 현상들. 근데 그 전에 원래 시장에서 호재성도 많았었죠. 근데 그게 지금 애써 그쪽을 안 보고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나 이거 불안한데 막연한 부분들 때문에 그냥 같이 침몰했던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되돌림이 나오는 현상? 근데 그 중에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 쪽에서 뭐 공매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딱 보다 보니까 해도 너무한 거죠. 내 실태를 쭉 보다 보니까 전화 주문, 팩스 주문, 네, 이런 걸로 그냥 이틀 뒤에 대차 맞춰줄게. 이러면 실행이 됐다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공매도를 하고 나서 네. 뭐 만기도 없이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아닌가요? 첫 번째가 수기 작업. 이것도 네. 좀 일단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고. 예. 두 번째가 담보 비율. 이거 같은 경우도 아니 왜 개인만 140, 120% 정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냐.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100%대 초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 다 열어줬는데. 네. 세 번째는 기한. 우리는 공매도 하게 되면 90일 내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들은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 공매도죠. 대차 잔고 맺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의례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자, 이틀 안에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먼저 진행되고 대차 잔고가 뒤에 설정되는 이런 현상들까지 허다하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낱낱이 밝힐 거 밝히고 네. 재정비하겠다라는 과정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게 있죠. 아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네. MSCI 편입과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이때 물 건너갔다라는 쪽으로 보여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왜 잘못된 거 바로 잡으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애써 비틀어서 생각합니까? 그건 나중 일이죠. 이렇게 해서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명쾌하게 우리 하겠다. 아마 6월 달에 내년 6월 달에 공매도 재개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야 그게 원래는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150,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는 정상적인 궤도 쪽에 오르려고 한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거 고치려는 노력은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애써 외국인들의 신뢰 따지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받을 만한 행동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해야죠. 그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일단 정비되고 좀 더 나은 금융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두 손 모아 외침. 네. 그만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외쳤습니다. 네. 예, 그동안 그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그 2차 전지 랠리 때도 사실 그 랠리가 일어났던 배경 중에 하나가 쇼커버링의 효과도 있었고 또 랠리가 일어나니까 공매도가 또 강하게 들어오고 또 크게 하락하면은 사실 저점에서는 또 외국인이 조금씩 또 2차 전지에 사는 모습들까지도 포착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올해 박순혁 작가님을 저희 방송에 저희 이 시간에 2번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녹화로 모셨고 한 번은 이제 생방으로 모셨을 때 공매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공매도의 여러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내년 6월까지 금지하는 게
정치적인 카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긴 한데 네. 그 가운데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그 가운데 그동안 이루어져 왔었던 이런 불법 공매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매도를 수기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전산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까지도 갈 수 있을지 그것까지도 논의하고 시행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불법 공매도의 그 현황들이 좀 적발이 됐었어요. 네. 예, 그때 타겟이 됐던 종목이 카카오, 호텔신라. 그렇죠. 또 다른 종목 있나요? 그게 제일 도마 위에 올랐었고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겠냐 하나씩 다 따져볼까 그러면은 많죠. 더 짜증나는 거는 네. 그러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경로다라고 하게 되면 수탁기관이란 증권사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겠죠. 그걸 왜 다 해줍니까? 그냥 그대로 관행이었으니까 다음에 술사할게 이것 때문에 다 진행됐다고 하는 건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썩어 빠진 관행들은 다 한번 제거가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전면 금지하는 것에 여러 의견들, 논란들이 많지만 김민수 대표님도 오늘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네. 적어도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쇼커버링 장세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나와야 될 게 일단은 그동안 그렇게 지금 공매도 잔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1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나왔을 때 거래액과 함께 올해 끌어냈던 금액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됐다는 부분들은 일단 더 이상 당장의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로 공매도 단가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쇼커버링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울면서 계좌 먹기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공매도 청산으로 해서 모든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돼서 이제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다 사버리고 이제 다 안 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주가가 강하게 또 올라온다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그거 말고 다양한 대응적인 수단들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주식 선물이 있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고. 매도를 할 수 있죠. 주식 선물로.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 선물 옵션 쪽도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쪽들이 더 좀 심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액션을 취하겠죠.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아니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종목들 팔아버리면 됩니다. 쇼커버링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 준비를 하든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판단의 기준을 공매도가 쇼커버링해서 주가가 급등할 거야 라고 하는 개연성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약간 좀 큰 그림은 좀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마 또 특별하게 공매도로 인해서 많이 압박을 받았던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주말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유통잔고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들 리스트가 쫙 나오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에코프로 BM부터 에코프로 BM은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10%가 공매도예요. 이건 좀 심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9%대 후반 정도라고 하게 되면 좀 악랄하게 했던 종목들은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진다 그러면 해당 종목별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해당 종목이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런 거는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열어놔야 될 텐데 근데 반대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얼만큼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생각보다 저점에서 빨리 올랐는데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밸류를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밸류가 그러니까 한국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밸류를 좀 높게 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한국은 왜 이렇게 비싸라고 어떤 글로벌 평균으로 대비해서 안 좋게 보는 것보다 그 정도의 특수성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밸류를 미국은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고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은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밸류에 따른 흐름들 쪽으로 봤었을 때 그 정도까지 줘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전기차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밸류 회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빨리 올라왔다. 그럼 또 다른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도 급하게 하락하고 이번에도 급하게 올라올 때 아마 대응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밸류 종목이고
성장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유를 통해서 주가를 여기서 시작해서 뭐 10배 또 먹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강한 성장을 보여줬고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올라가는 것보다 출렁임들이 상당히 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아직 어떤 어느 정도에 대한 산업 기반에 대해서 확인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한 눈길이 그대로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출렁임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는데 50주는 내가 끝까지 갈 거야. 그럼 나머지 50주 가지고도 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주에 대한 흐름들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해서 무조건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 그냥 가져갈 거야 라고 해서 그대로 계속 모아만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출렁임에 따라서 내가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채팅창에 기봉이님께서는 흐뭇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도 주셨고요. 또, 최소한 적산병은 뜨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너토님이십니다. 저는 너도 토마토님이라고 부를게요. 너토님께서. 예, 그 옛날 닉네임이시거든요. 네. 예, 그렇게 남겨주셨고, 또, 코스닥 레버리지 이 맛에 투자하죠. 에코프로 그룹주 상한가 갈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가 26%, 에코프로 BM이 21% 급등하고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도 22% 넘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점 부근에서 잘 들어가신 분들, 진짜 제 주변에도 이제 좀 길게 한번 보려고요. 이런 분도 계셨는데, 네.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각도가 워낙 가파르니까, 이게 관성으로 가기보다는 또 그 역효과로, 다시 한번 좀 밀리는, 흔들리는 가능성도 보면서 적산병 보십니까? 적산병은 지금 적산병인데요. 벌써 이미 적산병인가요? 예, 잠깐만. 에코프로 BM부터 네. 에코프로 다 에코프로는 중간에 하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예.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오늘 매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이 현상으로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저항권을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약 한 30만 원대 근처까지도 한번 시도가 들어올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이제 저항대가 82만 원 그리고 또 85만 원 정도쯤 여기 저항대가 또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후속 매수가 계속 거래하고 받쳐줘야 되겠죠. 그런 쪽이 일단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나와야 되는 그래서 숏 커버링의 물량들이 확인되는 과정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숨찰 겁니다. 네. 그에 따른 대응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다시 단기 매수한 다음에 그다음 2차로 들어가느냐. 이건 그럼 뭐 내일 봐야 아침까지는 보자는 말씀이세요? 그렇겠죠, 적어도.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듣죠. 와우. 네. 내일 아침까지는 일단 보고 단기적으로 또 대응도 해가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아까 유통 주식 대비해서 공매도 그 잔고 비율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냥 전체 이제 주식수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상위를 봤을 때는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후성, SKC, 두산퓨얼스에도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HLB, 휴마시스, LNF, 에코프로, 네페스, 주성엔지니어링 등등 네. 이렇게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바이오 쪽도 있고 네. 공매도 잔고 높은 게 중국 소비주도 있고 네. 그런데요. 지금 관심 있게 볼 만한 쇼커버링 기대 종목들은 없을까요? 아침에 조금 다 서치를 해봤는데요.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은 다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호재를 안고 갭상승이 나와버립니다. 갭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 아침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걸 갖고 아마 이따 오후쯤에 얼만큼 소화하고 돌리느냐 이 차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2차 전지가 맞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침부터 뜨긴 했는데 장중에 움직임 나왔다 이제 돌아가는 거 보고 더 이제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 수익권을 좀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아침에 시작해서 동시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수익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최근에 저점 매수하셨던 부분의 영역이겠죠. 이제 공보를 사신 분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나머지 종목들도 될 것 같아서 사게 되면 오늘 단기적으로 손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인 패턴들도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좀 숨고르기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신규 관점에서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하셔야 될 일은 네.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일단 많다고 해서 바로 정리를 하겠느냐. 그들의 심정을 보게 되면
아니 이거 버텨도 수익 나겠는데? 라고 할 만한 조건들이 나오겠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후까지 어떤 그러니까 분봉 보면 그럴 겁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그러니까 갭상승 나와서 밀렸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지난 저점대를 지켜내고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약간 저점대가 지난 앞저 저점보다 약간 높아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돌리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공매를 많이 했었던 대표적인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펀더멘털 분석까지 더해져야 이 종목이 공매도가 유리한지 쇼커버가 유리한지 이런 판단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좀 호흡을 고르시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특이한 거는 그런 것도 네.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2차 전지가 강하다. 그럼 반도체가 지금까지 쉬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안 그렇습니다. 반도체에는 지금 삼성전자는 이슈가 있죠. 또 이제 상속세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럼 무거운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려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네. 그렇죠. HBM3 완판 이거 왜 반영 안 되냐? 이것뿐만 아니라 예. SK하이닉스가 그럼 잘하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증설 움직임 나오고 있고 삼성은 확 화가 나서 천안 라인들 패키징 라인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5천억에서 1조까지 들어가서 키우려고 하는데 키우려고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갈까요? 장비요. 그렇죠.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움직임이 나고 장비 들어가고 또 만약에 여기서부터 2025년, 2027년까지 성장하는 거 뭐 50% 이상씩 성장한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소재 부품. 그렇죠. 네. 이쪽은 오히려 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그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섹터들, 네. 예, 굳건하죠? 로봇 AI까지 다 굳건한가요? 네. 이쪽, 그것만 짧게 얘기해 주시고 매크로 지표 얘기할게요. 네. 로봇 AI 쪽은 솔직히 지금 금리의 변화와 같이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워낙 성장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당장 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이상은 없는데 금리가 가이드라인이 바뀌다 보니까 9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죠. 9월, 10월 달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거야 라고 하는 심리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빠진 거 이제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낙폭 컸던 거 그리고 특히 성과를 낼 만한 업체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AI 로봇도 지금 트렌드에 맞다가 성장주에 대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트렌드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점 찾아가면서 대응하시는 거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은 이제 바닥을 찍고 완벽히 턴하는 모습이고요. 턴하는 게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여기서 또 멈칫하실 수도 있는데 매크로 지표를 좀 살펴봤을 때는 네. 어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를 고생 많이 시켰던 거 한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보게 되면 5%대 가려고 무지 노력하다가 화면에 나옵니다. 예, 화면 잠깐 봐주시게 되면요. 노력하다가 밀리기 시작하죠. 이런 쪽에서 연준에 이번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그리고 또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또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들도 약간 위축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빠르게 좀 내려오는 측면들이 높겠죠. 게다가 아마 이 부분이 거기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약간 미러 관계가 손잡으려고 그렇게 싸우다가 약간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시진핑 주석은 프렌드예요. 미국을 보고 my friend 이러면서 네. 이렇게 그 기후 변화 관련된 담당자들 왔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급하구나 미국 급하구나. 중국도 네. 그러면 만나서 그 얘기하겠죠. 얘기해봐 들어줄 테니까 우리 채권 사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가 살아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금리는 하락하겠죠. 낮아지고. 네. 그런 과정에 대한 변화도 같이 들어왔다라고 되면 괴롭혔던 상황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상태보다 한 4.3대 밑으로 가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나. 그쪽에서 한 4에서 4.3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 또 달러의 흐름이죠. 달러가 이제 지금 솔직히 오늘 달러가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고 지금 105대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은 워낙 강세가 나오면서 지금 1,300원 중반대쯤 돼 있죠. 지금 1,310원 이하로 환율이 돼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1,309원에서 네. 오늘 13원 급락입니다. 원달러 환율. 이렇게 되면은 네. 외국인들이 전후 좌우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선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환 차손을 입겠죠. 숏 커버니까.
아니 숏을 들어간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건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신규도 매수로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나오는 워낙 강세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가는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유가는 특별히 더 어떤 격화된 중동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예전에 나왔던 흐름 약한 유가 WTI 기준으로 한 75달러 때까지 어느 정도 반락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에서 게다가 또 미국이 경기 위축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유가가 그대로 유지가 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잠잠하면 전쟁 관련 쪽이 잠잠하면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 지표는 더 둔화되고 네. 예. 파월이 원하는 대로 좀 약간 잠잠해지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나올 발표가 물가와 수출입, 무역 수지 이 발표들이 있는데요.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장주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인가요? 지금은 성장주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치주 쪽에서는 그만큼 방어적인 성격 쪽의 흐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다시 어차피 이제 내년 뭐 이것도 틀리겠죠. 당연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페드워치와 같이 연결시킨다. 그러면 내년에 금리나 확률 5월 달부터 25bp가 한 50% 가까이 25%인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관점들이 높아진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이제 많이 높아졌고 거기서 이제 완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성장주 밸류들이 좀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대응은 성장주가 더 맞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성장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차피 AI 로봇은 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다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이번에 직격탄으로 맞았던 게 GM이나 포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 UAW라고 하는 전미 자동차 협회 쪽에서 노조가 격렬하게 나온다.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게 되면 잠깐만 이거를 앞으로 계속 영속적으로 올려줘서 나올 수 있는 비용과 이걸 자동화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다 AI가 컨트롤하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또 나머지 물류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시스템 다 비용을 따지게 보게 되면 이게 훨씬 싸구나 충분히 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제조업체들의 기반들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 로봇 쪽은 그런 관점들을 이제 미리 끌어온 측면들이 있지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여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되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소외됐었던 게임이나 플랫폼에 대해서도 요즘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이런 낙폭과대 성장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그래서 게임 쪽은 NC소프트와 나머지 게임은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C소프트는 워낙에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그게 나오는 게 지금 약간 게임주 성격으로 실적이 나오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성장주로 바라봐야 되겠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나머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도 타겟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게임 쪽은 지스타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신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일 거고 근데 그 정도쯤 나왔다가 아마 분위기는 어떤 일정과 관련된 플레이 쪽으로 들어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임주 탑픽 있으세요? 탑픽이요? 네. 데브 시스터즈를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한 단계 지금 레벨업을 시도하면서 직전 고점대 매물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눌릴 때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하고 뭐 조금 길게 보게 되면 펄어비스는 여전히 또 아마 내년에 가게 되면 상반기 때 보여줄 실적 그 신규 게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넥슨 게임즈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회복되는 과정들이죠.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주 가운데서는 이들 플랫폼 게임 같은 소외됐던 성장주는 제일 후순위에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환율까지 해서 조금 더 쫓기는 분위기고요. 공포를 사신 분들은 지금 아주 마음이 훈훈한 월요일입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